안녕하세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록밴드 중 하나이자 저로 하여금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만든 계기인 프레디 머큐리가 보컬리스트로 활동했던 퀸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 우연히 TV에서 스위스의 몽트레라는 도시에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침 쉬는 동안 뭘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걸 보자마자 저거다! 프레디 머큐리를 만나러 가자! 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을 살기도 했었으니 퀸은 제게 단순히 음악적인 취향을 넘어서 특별한 애정이 담긴 밴드입니다. 그만큼 저로서는 당연히 엄청난 기대를 갖고 기다렸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작에 들어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린 건 기본이고 연출을 맡았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중에 잘렸죠. 대타로 독수리애들을 연출했던 덱스터 플래처 감독이 오면서 마무리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랬던 거에 비하면 괜찮은 영화네요. 극장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유념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 중에서도 프레디 머큐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입니다. 물론 퀸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다는 건 모두가 주지하는 바인데다가 저 역시 프레디 머큐리의 말끔한 보컬에 반해서 퀸의 음악에 빠졌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바람에 뭔가 어중간한 영화가 됐다는 건 아쉽네요. 퀸으로 보나 프레디 머큐리로 보나 둘은 제각기 독자적인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할 만큼의 명성과 업적이 있는데 그걸 하나에 다 담으려다 보니 무리가 갔습니다.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고 택한 해법이라는 것도 프레디 머큐리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을 어둡고 진지한 톤으로 가다가 다른 멤버들과 함께 퀸으로 등장하면 상대적으로 밝고 가벼운 톤으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예컨대 영화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개인으로 존재할 때와는 달리 퀸의 일원으로 들어올 때는 음악을 주로 다루면서 흥겹게 가려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멤버들이 모였다면 크고 작은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외적으로 여러 난관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전설로 남은 밴드인 퀸이 완성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헤미안 랩소디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그걸 보여주지 않는 대신 프레디 머큐리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으로 말미암아 영화에 가중되는 무게를 덜어내는 용도로 퀸을 이용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내용도 만족할 만큼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운이 제작 초기에 감지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보헤미안 랩소디는 사샤 바론 코헨이 주연할 예정이었고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임했지만 안타깝게도 하차했습니다. 퀸의 멤버이자 제작자로 참여한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는 표면적으로 사샤 바론 코헨이 코미디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게 이유라고 밝혔으나 나중에 사샤 바론 코헨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유에 따르면 퀸이나 프레디 머큐리의 팬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실이지만 사샤 바론 코헨은 프레디 머큐리의 방탕했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길 원했던 반면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는 결단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샤 바론 코헨이 언급한 걸 보면 피터 모건이 각색에서 빠졌던 거나 데이비 핀처와 톰 후퍼가 연출에 관심을 보이다가 물러났던 것도 그런 차이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이해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생전에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워낙 시달리기도 했었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지금조차도 자칫하면 프레디 머큐리와 퀸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샤 바론 코헨도 브라이언 메이를 가리켜 훌륭한 뮤지션이지만 좋은 영화 제작자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과거의 유산을 지키려고 한 그의 선택만큼은 존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새삼스럽게도 이건 비단 보헤미안 랩소디만의 문제는 아니라 거의 모든 전기 영화가 안고 있는 난제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다루더라도 유가족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전기 영화가 나오기 힘들 수밖에 없죠. 제대로는커녕 중립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서 최악의 경우에는 찬양과 미화일색인 영화로 나오기 십상인데 여담이지만 이 방면으로 전기 영화에 일가견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합니다. 감독으로는 예전에 한창 잘나갔던 올리버 스톤이 있다면 작가로는 21세기 할리우드에서도 최고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아론 소킨을 꼽을 수 있겠네요. 올리버 스톤도 그의 성향이나 기질과 다르게 상당히 신중하게 연출하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론 소킨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전기 영화만 여러 편을 썼고 그 중에는 당대의 세간의 주목을 그야말로 한몸에 받은 인물들에 대한 영화까지 있지만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입체적인 서술을 해내죠. 아론 소킨의 연출 데뷔작으로 몇 달 전에 개봉했던 몰리스 게임도 여전히 좋았고, 로버트 시겔이 각본을 쓰고 존 리 행콕 감독이 연출한 파운더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도 연출은 그렇다고 쳐도 각색만큼은 피터 모건에게 맡겼더라면 조금은 더 나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덧붙여서 사샤 바론 코헨이 하차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는 이 영화가 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길 원했습니다. 10중 8구 그게 반영된 탓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요구했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영화가 끝나는 지점에 대한 작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 뭘 원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짜증낼 수도 있으니 자막으로 띄울게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띵 소리가 날 때까지 눈을 감아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딱 1초만 띄울 거니까 잠시 멈추고 읽어보세요. 매우 당연하게도 퀸의 팬이라면 무조건 봐야 할 영화입니다. 언제나처럼 호불호는 저마다 갈리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장담합니다. 사샤 바론 코헨을 대신한 라미 말렉의 연기가 진짜 끝내준다는 거죠. 퀸이 공연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나마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저처럼 감탄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만큼 프레디 머큐리의 재림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외모는 그나마 가장 덜 닮은 거고, 노래할 때의 표정과 움직임에다가 퍼포먼스까지 프레디 머큐리를 무슨 CG로 그려놓은 듯한 미친 싱크로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프레디 머큐리가 즐겨 입던 특이한 의상과 트레이드마크 같았던 마이크까지 더해지면 감히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완벽한 프레디 머큐리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노래하는 목소리까지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라미 말렉과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마크 마텔이라는 가수의 음성을 조합했다고 하네요. 어쩐지 너무 똑같더라. 라미 말렉이 그렇게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묘사는 아쉽습니다.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였던 프레디 머큐리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난처한 모습이 대다수인 것과는 반대로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애잔하거나 측은하게 보이도록 해서 역시 제작진이 전자의 프레디 머큐리를 다루는 것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간에 사회에서 주로 배척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메리 오스틴이 실제로도 프레디 머큐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런 기류를 명분으로 삼아서 프레디 머큐리를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걸 회피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거부감을 덜어내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군요. 어쩌면 사샤 바론 코헨이 말한 것 때문에 제 눈에는 유독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악 영화로서의 보헤미안 랩소디는 어떤가 하면 이것도 이를테면 스타이즈본과 비슷하게 아쉬웠습니다. 퀸의 음악을 두고 오페라틱 록이라고 하게 된 배경이라거나 위윌 라큐가 탄생하는 에피소드 등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었던 건 좋았지만, 그렇다고 또 음악을 대거 내세우는 건 아니라 흥이 한껏 달아오르다가도 금세 식기 일쑤였는데 후반에 한 방 제대로 터뜨립니다.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유명한 라이브 에이드 현장을 더없이 훌륭하게 연출해서 그전까지의 아쉬움을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기립박수가 치고 싶었을 정도로 감격적이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는 노래가 나오니까 퀸의 팬이시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